소설 10강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건 이제 김주영의 새를 찾아서라는 작품인데요. 유난히 이번 수특에 새와 관련된 작품이 많아요. 뭐 새의 선물, 새를 찾아서 뭐 이런 것들 한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 작품은요, 기본적으로 성장소설의 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성장소설이라는 거는 1인칭 유년화자의 경험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딱 제시되는 게 아니고 보통 현재 어른이 된 내가 기억을 회상하면서 과거의 나의 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건 보통 과거의 시점으로 역순행으로 굴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미숙했죠. 어릴 땐 미숙했고 지금은 성숙하고, 어릴 땐 뭔가 결핍됐고 지금은 충족됐고,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에 나왔던 뭐 대표적인 성장소설은 뭐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였나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거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새를 찾아서 볼게요. 일단은 뭔진 모르겠지만 제목을 통해서 새를 찾는 일이 좀 핵심이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앞부분에 줄거리가 나와 있으니 앞부분의 줄거리를 통해서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들어갈게요. 자, 나가 나왔으니까 뭐예요? 1인칭. 그래서 읽다 보면 여러분 이게 자신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주인공 시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 자, 나는 답사여행을 떠나는 모임에 늦지 않기 위해 택시를 잡아 타고 도착했지만 버스를 놓쳤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강원도 양양에 설림원 사지에 가기로 했었대. 원래 답사 일행들이랑. 그래서 나는 다시 택시를 타고 휴게소에 들르며 이들을 찾아요. 근데 난 어떻게 결론적으로 못 찾았어. 찾지 못한 채 묵을 곳도 없이 밤을 보내던 나의 사정을 들은 청년들이 그 일행과 버스를 찾아주겠다면 나선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력자가 되는 거네요. 그치? 그래서 나서게 되면서 생기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볼 본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1인칭 주인공인 나 그리고 이들을 도와주는 청년이 핵심 인물로 나올 거고요. 사건은 뭐예요? 내가 양양에 설림원 사지에 가기로 했는데 버스를 놓쳐가지고 택시를 타고 지금 그들을 찾으러 가는 상황인 거죠. 자, 들어갑시다. 청년 중에 한 사람은 두루마리와 든지 2개를 잇대어 놓은 크기만한 덴지를 갖고 있었대. 덴지가 찾아보니까 전지라는 뜻이래요. 전지를 쓰는 손전등을 의미하는 거래요. 자, 매표소에 있던 것을 그대로 들고 왔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덴지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덴지가 뭐지 하고 당황하지 말고 그냥 읽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 그 다음 문장에. 그 손전등은 이라고 나와. 덴지는 뭐야? 손전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새 전지를 갈아 끼운 지도 오래되지 않아서 매우 밝았대. 청년은 주차장의 어둠 속에 도열해 있는 관광버스들의 소속 회사 표지와 번호판을 손전등을 휘적거리면서 빠른 걸음으로 찾았대요. 왜? 그들이 탔던 버스를 찾아야 되니까. 낙산에서도 청년은 그 손전등을 켜서 휘젓고 다녔지만 그것이 내 시선에 하나의 존재로 느껴지기는 설악산 주차장이었다. 이건 옛날이야. 과거, 그래서 이전에, 지금 말고 계속해서 이전에도 이 청년이 이렇게 휘젓고 다녔지만 이제서야 지금 현재 설악산 주차장에서야 내 시선에 이게 인식이 됐다라는 거야. 내게 심어진 손전등의 위력이라는 건 결정적이었던 거래요. 왜? 나는 과거에 이 손전등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경험했던 거야. 그게 뭐예요? 새를 찾는 거야. 그치? 그것만 있으면 새를 찾을 수 있었고 또 손쉽게 잡을 수도 있었대. 그러니까 나는 과거에 새를 찾는 경험을 통해서 손전등의 위력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절 손전등보다 몇십 배의 밝은 촉광을 가지고 있는 손전등을 청년은 가지고 있었대. 그렇지만 어때? 버스를 못 찾았대.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손전등의 위력보다 더 강한 손전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어때? 목표 달성에 실패한 거야. 심지어 버스는 새보다 더 부피가 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조건이 좋아 있는 거다. 그럼에도 어때? 실패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어느 날 밤 누나와 나는 한 충격적인 일을 발견했대. 즉 이제부터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고 있다. 그래서 과거로 들어갑니다. 거의 매일이다시피 새집을 훑어다녔대요. 근데 새집을 찾아다닌 거지. 누나와 나는 언제나 허탕이었대. 잘 안 된 거야. 그 목표의 달성을 실패했던 거야. 그날도 역시 덴치꾼들의 분탕질에 허탕을 쳤대. 손전등을 들고 새를 찾는 사람들에 의해서 허탕을 친 거야. 그래서 새벽에 집으로 왔대.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그것을 발견했대. 그것이 뭐였을까? 구태여 덴치꾼들을 저주하거나 타박할 까닭이 없다는 발견이 그것이었대. 이거래.
그래서 그게 뭘까? 내가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뭐야? 더 이상 댄찌꾼을 미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새를 쉽게 잡는 것과 관련된 일이겠죠? 그건 간단했대. 바로 우리 집도 새들이 곧잘 깃을 지니까 둥지를 짓는 초가집이었다라는 걸. 즉 뭐예요? 그것이 뭐야? 생각해보니 어때? 우리 집에도 당연히 새집이 있을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초가집인 이상 필경 여느 집들처럼 대여섯 군데의 새집이 있을 거라.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한 발견의 내용인 겁니다. 그쵸? 우리 집도 댄치꾼들의 순례 목표에 포함되어 마땅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대. 역시 내 생각이 옳았던 것은 내 말을 듣고 난 누나가 우약고 네 말이 딱 맞다대. 우약고 내가 입대까지 그걸 생각 못했대. 네 말이 맞대. 이거 뭐예요? 지금 방언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방언을 사용해서 생동감을 높이고 있고, 그리고 또 뭐야? 토속성, 향토성 얘기를 나와야 되죠. 그쵸? 그래서 토속성, 향토성 얘기를 나와야 한다. 자, 어쨌든 계속 봅시다. 네 말이 맞다고 누나가 공감을 해준 거야. 그래서 우리 집인 이상 우선 삽작은요 살인문을 얘기하는 거야.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문이야. 그래서 문을 걸어. 그리고 댄찌꾼들의 접근을 거절해. 그리고 누나와 내가 조용히 은밀하게 새집을 후릴 수가 있대. 우리 집이니까. 주인은 우리니까요. 그 간단하면서도 보장된 성과는 뭐예요? 간단하지만 무조건 가능하다는 거야. 왜? 우리 집에 새집이 있으면 우리는 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는 흥분했대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새들을 후리는 일에 착수했대. 우선 윗방의 문을 활짝 열었대요. 너무 어두웠기에 방에 켜둔 불빛을 이용하재. 그러니까 뭐야? 새는 불빛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댄치, 손전등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역시 내가 누나의 무등을 탔대. 왜? 내가 더 작으니까. 예상했던 것처럼 우리 집에 이영이 켜여도 새집들이 있었대. 예상대로야. 두 번째까지는 허탕. 세 번째에서 나는 새를 잡았대. 성공한 것 같아. 살아있는 새와의 첫 만남은 충격적이었대요. 내가 세 번째 구멍집에 손을 깊숙이 넣자마자 손끝에 와닿는 뭉클한 온기. 이건 뭐야? 살아있는 새라는 거죠. 분명 새의 깃털이었대. 신선하다고는 볼 수 없는 그 온기가 감지되는 순간 나는 누나가 얘기했던 대로 무작정 칵 움켜쥐었대. 거의 찰나였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누나가 말해준 대로 꽉 움켜쥐는 방법밖에 달리 방법이 있을 수 없었대요. 그러나 첫 번째 만남에는 언제나 방법이 서툴고 그래서 실패의 확률은 높대. 즉 실패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는 눈으로 침자를 노려보고 있을 거였지만 내 무기는 눈이 없는 손이었대. 즉 내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내가 새의 깃털을 꽉 움켜쥐는 순간 나는 손바닥이 물어뜯기는 듯한 따끔한 충격을 동시에 받대. 즉 새가 날 공격한 거야. 착각이었을지도 모르는 그 아픔을 나는 소리를 치면서 구멍집에서 손을 빼냈고 내가 손살에 치는 사이에 새는 구멍집을 빠져나왔대. 놓친 겁니다. 그 순간 나는 잠시 허공에 떠 있었대. 왜? 누나가 나를 던진 거야. 그치? 내가 구멍집에 얼떨결에 손을 빼내어 흩뿌릴 때와 놀란 새가 구멍집에서 빠져나온 것과 누나가 무등을 태우고 있던 나를 내던지듯 내려놓고 방문 앞에 다가가 문을 닫는데 다 동시였대. 그래서 어때? 내가 공중에 떠 있었던 거야. 물론 나는 그 와중에 항공을 뛰면서 마당에 나가 뒹굴었대. 누나는 닫은 방문을 뒷짐을 진 상태에서 단속하고 돌아선 자세에서 마당으로 나들고 나를 봤대. 근데 부축 안 해줬대. 그러니까 동생이 나들군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야. 그게 뭐겠어? 이 방에 새가 들어간 거야. 어떻게 알아? 누나가 방문을 확 닫아버렸다며. 동생을 버리고. 그쵸? 그런 야멸스러운 외면은 내가 누나를 알고 난 이후 처음 겪는 일이었대. 왜? 누나도 새를 드디어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한 거야. 그쵸? 놀란 상태에서 나는 누나의 고함 소리를 들었대. 새 잡았대. 그건 사건이었대. 왜? 태어나서 처음으로 새를 잡아봤잖아. 그러나 새가 누나 손에 들려있는 건 아니었대. 그럼 뭐야? 방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들은 새가 방에 들어갔다. 우리가 방의 문을 닫았다. 그러니까 방에 들어간 새를 잡는 거는 매우 쉬운 일일 테니 당연히 잡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전반적으로 다 뭐야? 누나와 내가 새를 잡는 과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각종 표현을 전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사용해서 지금 새를 잡는 상황을 굉장히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 이 작품이 굉장히 그런 비유, 감각적 표현을 사용한 생동감 넘치는 묘사가 많이 드러납니다. 자, 누나가 새를 잡았다고 단정지어 말한 건 뭐예요? 방으로 들어가 새를 잡는 건 쉬운 거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야. 물론이었다. 나도 그걸 믿었다. 방 안으로 들어간 새를 놓칠 리가 없었대. 더구나 새가 방 안으로 날아들었다는 것은 얼싸를 먹어서 얽타서
당황해서 온전한 방향 감각을 잃고 있대. 그러니까 뭐야? 새가 원래는 방으로 나가들 수가 없는데 걸로 갔다는 걸 뒤로 지금 당황해서 잡기 쉬운 상태다. 얼탄 상태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합니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새와의 숨가쁜 혼전은 그때부터 시작됐대요. 우리는 놀란 새가 뛰거나 버둥거리는 소리의 중심에다가 무작정 우리들의 몸뚱이를 넣어뒀대. 그러니까 뭐예요? 유령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새가 날개를 퍼덕거리는 소리는 엉뚱한 데서 들렸대. 계속 놓친 겁니다. 그러면 우린 다시 일어나 그 중심부에다가 다시 몸을 던지고 새가 퍼덕이는 소리보다는 우리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대. 그래서 여기저기 막 부딪혀서 아프고 쓰렸고 몸뚱이는 물을 뒤집어 쓴 듯이 땀에 젖어 있었대요. 그리고 그러한 새와의 혼전이 꽤 오랫동안 이어졌대. 근데 새는 아직 안 잡힌 거야. 즉 새를 잡는 과정과 행동을 이렇게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생동감 있고 현장감 있게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문득 우리는 새의 날개기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달았대. 즉 뭐야? 새가 방에 없다는 뜻이죠. 누나가 말했다. 영구야, 내 이름이야. 가만히 있어보래. 누나는 어둠 속을 더듬거려서 내 손을 꼭 잡아주었고 누나의 손은 잿불에 묻었다 꺼낸 고구마같이 뜨거웠고 코에선 담배가 풀릴 때 마찬가지로 뭐야? 비유, 시각적, 극적, 심상. 이미지. 새는 없었대. 형용만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습만 안 보였던 게 아니라 소리도 안 들렸대. 언제 그런 불상사가, 즉 새가 달아나는 불상사가 비춰졌는지는 몰라도 열려도 터진 방문 밖으로부터 희미한 금음대를 새겼대. 지금 뭐야? 문이 열려서 새가 도망간 거야. 새벽이었다. 여기까지 과거입니다. 우리 네 사람 누구야? 나와 청년들 답사일행 찾기를 포기하고 설악산 입구 여관촌에서 곧장 승용차를 돌려서 오색이라는 곳으로 돌아왔대. 그쵸?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장소가 나와 있어요. 그때가 새벽 3시 반이었대요. 시간이죠. 굉장히 유사한 시간. 그대로 새벽이었잖아. 그치? 해가 뜰 시각은 아직도 2시간이나 기다려야 했고 청년들의 권유대로 맵부소 안에 들어가 졸면서 해 뜨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한계령 계곡의 새벽은 몹시 추웠다. 그러니까 내가 왜 과거를 떠올렸겠어요? 나는 손전등을 통해서 뭘 떠올린 거야? 손전등이 훨씬 더 밝은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이루지 못한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과거의 그런 새를 잡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들을 떠올리고 그렇지만 또 실패했죠. 그래서 그런 실패한 경험들이 맞물리고 있다. 그리고 그래 손전등은 계속해서 내가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현재든 과거든. 이렇게 현재와 과거가 교차된다는 거 잘 보시고 표현상의 특징 잘 보시면 아마 그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상황 그런 현재 과거만 잘 구분하시고 내용을 동계 파악하시고 그러시면서 스토리라인 보시면은 아마 어려운 거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장 소설이라는 특징만 잘 봐두시면은 보기 문제 같은 것도 좀 대응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